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스워츠는 리플의 CBDC 플랫폼이 XRP 레저 및 XRP 토큰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플은 5월 18일 CBDC 플랫폼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프로젝트 개선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블록웍스는 리플 대변인과의 이메일 교환 내용을 자세히 다루며 CBDC 플랫폼이 작동하는데 XRP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이 토큰을 사용하거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CBDC 플랫폼을 출시한 리플, 블록웍스의 보고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이 리플 CBDC 플랫폼 이용 시 XRP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XRP 군단 회원들은 블록웍스의 부정확한 보고를 비판하고 거센 폭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리플 군단. 잘못된 글 하나에 폭풍이랍니다. 단어도 참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블록웍스의 저자 캐서린 로스는 CBDC 플랫폼이 XRP를 사용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이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XR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다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행한 헤드라인은 오해의 소지가 없다. 우리는 XRP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XRP와 상호작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은 맞지만 보고한 바와 같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은행은 XRP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인즉슨 은행들이 리플의 플랫폼을 이용할 때 XRP를 사용하는 것은 옵션이다. 반드시 XRP를 사용해서 국경 간 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보도를 제대로 했어야겠죠. XRP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썼다면 이런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자, 그래서 데이비드 스워츠 리플 CTO가 설명합니다. XRP 레저와 XRP는 CBDC 플랫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CBDC 플랫폼은 XRP 레저와 동일한 핵심 기술로 작동하며 XRP 레저와 연결하여 XRP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플랫폼은 XRP 레저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XRP를 통화 및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가교 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일시적인 CBDC 플랫폼 운영에서 XRP 레저와 XRP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XRP 레저에 대한 브리징 옵션을 갖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람들 참 민감합니다. 사실 별일 아닌 거죠. 리플 CTO는 중앙은행들이 브릿지를 사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리플의 접근 방식은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강제로 하기보다는 X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워츠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제품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는 XRP를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리플 CBDC 플랫폼. 리플은 CBDC 플랫폼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 1년 전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한 이후 속도 향상, 비용 절감, 결제 시간 단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리플은 팔라우와 몬테네그로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국가와 협력하여 각자의 CBDC를 출시하고 있다고 언급. 최근 리플의 암호화폐 수탁 업체 메타코 인수 등의 호재에 힘입어 상승세에 있다. 리플이 미래의 화폐로서 사용되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경 간 거래로서 XRP가 사용되면 그게 기축통화가 아닐까?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 XRP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그냥 기축통화 아닐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가겠죠. 리플은 SEC 소송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방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로서 미래의 화폐로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길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죠.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 길로 다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다닌다면 그게 바로 길이 되는 것이겠죠. 앞으로 미래는 종이가 사라지고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부터 그 어디든 디지털 화폐가 쓰이게 될 날이 멀지 않았고 그 화폐로서 XRP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거래 플랫폼 리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리플의 기술력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만든다고 하더라도 리플의 인프라, 유동성을 따라가기는 이미 늦었다. 결국 쓸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리플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인 CBDC 개발을 하고 있다. 뭐 그 난리를 쳤지만 결국 리플과 협력하고 있죠. 그냥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리고 이런 작은 이슈 하나로 엄청 큰일 난 것처럼 데이터들이 나오는 이유도 리플의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리플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쓰이게 될지, 리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만 가겠죠.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쉬울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입니다. 그 예민한 화폐입니다. 만약 CBDC가 혹여나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한 국가의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디지털이죠. 이게 만약에 복사가 되거나 에러가 난다거나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고쳐 나가면서 진화해 나가고 결국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 발행하는 것이 맞겠죠. 이 정도면 됐어 할 정도로 국가적 법정화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테스트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수많은 업데이트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 이런 작업을 리플은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다른 타 업체나 중앙은행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 중앙은행들이 리플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죠. 어떻게 보면 리플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화폐가 디지털이 되기 위한 진화 과정 속에서 리플은 이미 기술력에서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무리 리플을 잠그고 규제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리플의 인프라를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인터넷을 예로 들어보죠. 한 국가에서 우리는 인터넷을 금지시키겠다. 인터넷은 너무나도 많은 유해한 내용들이 많다. 성인물 등 아이들에게 너무나 취약적인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털리고 있다. 국가적인 보안 문제, 정말 심각하다 등등 이래가지고 한 국가에서 인터넷 사용 금지시킨다. 금지시킨다고 한들 타 국가에서 인터넷을 쓰지 않을까요? 이제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편리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IT 강대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아주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아주 난리를 치죠. 이렇듯 리플 XRP는 한 국가에서 막는다, 어쩐다, 금지시킨다 한들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기술, 리플의 기술력은 너무나도 편리하고 우수하다는 걸 이미 너무 많은 중앙은행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리플처럼 열심히 일하는 회사도 없죠. 리플은 국경 간 거래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산업군에서 XRP가 쓰여지기 위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송도 유리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정보들, 데이터들을 잘 조합해 보시고 하루 이틀 오르락내리락하는 리플의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리플의 가치, 미래 기축 통화로서의 리플을 바라보신다면 절대 쉽게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슬슬 리플이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게 위로든 아래로든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폭등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 대하락이 나온다면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좋겠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리플은 결국 갈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떨어지든 올라가든 멘탈이 흔들릴 수가 없다. 리플은 결국 상승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게 뭐 언제냐, 도대체 뭐 10년 뒤냐 20년 뒤냐, 시간이 중요하겠죠. 가장 소중하게 느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쉽게 소비해 버리는 것이 바로 시간. 평생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고 짧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죠. 그래서 조바심도 나고 멘탈 흔들리는 것 아닐까. 그래서 투자는 절대 빚을 내서 하시면 안 되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죠.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 수익을 보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욕심이 생기는 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지고 있는 리플의 보유량만 잘 지키고 방어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투자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인 투자하시는데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죠. 이 공시 사이트는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고래라고 하죠. 이런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한다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기사들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리플에 대한 게 궁금하시다 싶으면 이렇게 XRP를 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EC에 관한 게 궁금하다 싶으면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고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악재와 호재 관련 이슈가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수워츠는 리플의 CBDC 플랫폼이 XRP 레저 및 XRP 토큰과 상호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플은 5월 18일 CBDC 플랫폼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프로젝트 개선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블록웍스는 리플 대변인과의 이메일 교환 내용을 자세히 다루며 CBDC 플랫폼이 작동하는데 XRP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이 토큰을 사용하거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CBDC 플랫폼을 출시한 리플, 블록웍스의 보고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이 리플 CBDC 플랫폼 이용 시 XRP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XRP 군단 회원들은 블록웍스의 부정확한 보고를 비판하고 거센 폭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리플 군단. 잘못된 글 하나에 폭풍이랍니다. 단어도 참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블록웍스의 저자 캐서린 로스는 CBDC 플랫폼이 XRP를 사용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이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XR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다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행한 헤드라인은 오해의 소지가 없다. 우리는 XRP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XRP와 상호작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은 맞지만 보고한 바와 같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은행은 XRP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인즉슨 은행들이 리플의 플랫폼을 이용할 때 XRP를 사용하는 것은 옵션이다. 반드시 XRP를 사용해서 국경 간 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보도를 제대로 했어야겠죠. XRP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썼다면 이런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자, 그래서 데이비드 스워츠 리플 CTO가 설명합니다. XRP 레저와 XRP는 CBDC 플랫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CBDC 플랫폼은 XRP 레저와 동일한 핵심 기술로 작동하며 XRP 레저와 연결하여 XRP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플랫폼은 XRP 레저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XRP를 통화 및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가교 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일시적인 CBDC 플랫폼 운영에서 XRP 레저와 XRP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XRP 레저에 대한 브리징 옵션을 갖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람들 참 민감합니다. 사실 별일 아닌 거죠. 리플 CTO는 중앙은행들이 브릿지를 사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리플의 접근 방식은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강제로 하기보다는 X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워츠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제품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는 XRP를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리플 CBDC 플랫폼. 리플은 CBDC 플랫폼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 1년 전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한 이후 속도 향상, 비용 절감, 결제 시간 단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리플은 팔라우와 몬테네그로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국가와 협력하여 각자의 CBDC를 출시하고 있다고 언급. 최근 리플의 암호화폐 수탁 업체 메타코 인수 등의 호재에 힘입어 상승세에 있다. 리플이 미래의 화폐로서 사용되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경 간 거래로서 XRP가 사용되면 그게 기축통화가 아닐까?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 XRP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그냥 기축통화 아닐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가겠죠. 리플은 SEC 소송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방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로서 미래의 화폐로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길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죠.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 길로 다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다닌다면 그게 바로 길이 되는 것이겠죠. 앞으로 미래는 종이가 사라지고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부터 그 어디든 디지털 화폐가 쓰이게 될 날이 멀지 않았고 그 화폐로서 XRP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거래 플랫폼 리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리플의 기술력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만든다고 하더라도 리플의 인프라, 유동성을 따라가기는 이미 늦었다. 결국 쓸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리플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인 CBDC 개발을 하고 있다. 뭐 그 난리를 쳤지만 결국 리플과 협력하고 있죠. 그냥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리고 이런 작은 이슈 하나로 엄청 큰일 난 것처럼 데이터들이 나오는 이유도 리플의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리플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쓰이게 될지, 리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만 가겠죠.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쉬울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입니다. 그 예민한 화폐입니다. 만약 CBDC가 혹여나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한 국가의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디지털이죠. 이게 만약에 복사가 되거나 에러가 난다거나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고쳐 나가면서 진화해 나가고 결국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 발행하는 것이 맞겠죠. 이 정도면 됐어 할 정도로 국가적 법정화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테스트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수많은 업데이트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 이런 작업을 리플은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다른 타 업체나 중앙은행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 중앙은행들이 리플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죠. 어떻게 보면 리플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화폐가 디지털이 되기 위한 진화 과정 속에서 리플은 이미 기술력에서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무리 리플을 잠그고 규제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리플의 인프라를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인터넷을 예로 들어보죠. 한 국가에서 우리는 인터넷을 금지시키겠다. 인터넷은 너무나도 많은 유해한 내용들이 많다. 성인물 등 아이들에게 너무나 취약적인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털리고 있다. 국가적인 보안 문제 정말 심각하다 등등 이래가지고 한 국가에서 인터넷 사용 금지시킨다. 금지시킨다고 한들 타 국가에서 인터넷을 쓰지 않을까요? 이제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편리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IT 강대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아주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아주 난리를 치죠. 이렇듯 리플 XRP는 한 국가에서 막는다, 어쩐다, 금지시킨다 한들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기술, 리플의 기술력은 너무나도 편리하고 우수하다는 걸 이미 너무 많은 중앙은행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리플처럼 열심히 일하는 회사도 없죠. 리플은 국경 간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산업군에서 XRP가 쓰여지기 위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송도 유리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정보들, 데이터들을 잘 조합해 보시고 하루 이틀 오르락내리락하는 리플의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리플의 가치, 미래 기축 통화로서의 리플을 바라보신다면 절대 쉽게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슬슬 리플이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게 위로든 아래로든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폭등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 대하락이 나온다면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좋겠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리플은 결국 갈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떨어지든 올라가든 멘탈이 흔들릴 수가 없다. 리플은 결국 상승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게 언제냐, 도대체 10년 뒤냐 20년 뒤냐, 시간이 중요하겠죠. 가장 소중하게 느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쉽게 소비해 버리는 것이 바로 시간. 평생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고 짧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죠. 그래서 조바심도 나고 멘탈 흔들리는 것 아닐까. 그래서 투자는 절대 빚을 내서 하시면 안 되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죠.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 수익을 보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욕심이 생기는 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지고 있는 리플의 보유량만 잘 지키고 방어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투자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인 투자하시는데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죠. 이 공시 사이트는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고래라고 하죠. 이런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한다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기사들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리플에 대한 게 궁금하시다 싶으면 이렇게 XRP를 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EC에 관한 게 궁금하다 싶으면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고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악재와 호재 관련 이슈가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